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브레인의 김세훈이라고 합니다. 이프 카카오에서 저희가 연구 개발하고 있는 텍스트 기반 이미지 생성 모델 결과를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현재 카카오브레인의 다양한 서비스 및 AI 아티스트인 칼로에 적용되고 있는 생성 모델을 먼저 말씀드리고 해당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성과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카카오 브레인에서는 디퓨전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모델을 설계하는 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관련 내용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퓨전 모델을 통한 이미지 생성 방식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략하게 애니메이션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애니메이션은 실제 내부에서 개발한 모델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고 해당 방식은 2020년 누립스에서 발표된 DDPM 논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상단에는 A Photo of Teddy Bear on the Road라는 명령어를 모델에 입력하면 화이트 노이즈에서 사진이 생성되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로 중세시대 황금 갑옷을 입고 있는 그림을 화이트 노이즈로부터 생성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모델 구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구조는 지난 4월 오픈AI에서 공개한 달리2로 알려진 언클립 구조에 기초하여 이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추가되었습니다. 언클립 구조는 텍스트 정보를 이미지 정보로 변환해주는 프라이어 모듈, 이를 토대로 64곱하기64 해상도의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디코더 모듈, 마지막으로 64곱하기64를 256곱하기256 혹은 더 큰 스케일업을 해주는 슈퍼 레졸루션 모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를 사전에 별도로 학습한 클립의 텍스트 인코더에 통과시켜 클립 텍스트 피처를 추출합니다. 이를 프라이어를 통해 클립의 이미지 인코더에서 얻을 수 있는 클립 이미지 피처로 변환시킵니다. 디코더 모델은 프라이어를 통해 변환된 클립 이미지 피처와 클립 텍스트 피처를 조건으로 입력받아 화이트 노이즈에서 64곱하기64 해상도를 갖는 저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슈퍼 레졸루션 모듈은 64곱하기64의 저해상도 이미지를 조건으로 받아 화이트 노이즈에서 256 곱하기 256 해상도의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256 곱하기 256 해상도 이미지를 1024 곱하기 1024 수준의 고해상도 이미지로 변환시키는 과정은 이와 유사하게 디퓨전 모델 기반의 SR 모듈을 활용할 수도 있고 다른 형식의 모듈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프라이어 모델의 학습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어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텍스트 페어가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클립 텍스트 피처와 클립 이미지 피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함수를 디퓨전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학습합니다. 디퓨전 프로세스를 학습할 때는 DDPM에서 사용한 방식으로 디노이징 오브젝티브 함수를 최적화합니다. 여기에서는 도로에 있는 테디베어 이미지가 텍스트와 주어져 있고 사전에 학습한 클립 모델에서 이미지 피처는 벡터로, 텍스트 피처는 시퀀스 정보를 요약한 벡터와 시퀀스 정보가 남아있는 피처를 같이 추출해 줍니다. 프라이어 모델은 커절 트랜스포머로 구성되어 있고 입력 시퀀스 앞쪽에는 클립 텍스트 피처가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노이징 오브젝티브를 위해서 현재 얼마나 디퓨전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타임 정보가 위치하고 마지막으로 클립 이미지 피처에 해당 디퓨전 프로세스 스텝만큼의 노이즈가 더해진 벡터가 위치합니다. 커절 트랜스포머의 출력은 이렇게 노이즈가 더해진 클립 이미지 피처를 디노이징 하는 방식으로 학습됩니다. 다음으로는 클립 텍스트 피처와 프라이어에서 변환된 클립 이미지 피처가 디코더의 유넷 구조에 적절히 조건으로 입력되어 화이트 노이즈를 이미지로 잘 변환시켜 줍니다. 여기서 언클립의 원 구조와 다소 다른 점이 별도의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하는 트랜스포머를 학습하지 않고 텍스트 정보는 모두 클립에서 추출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하여 조금이라도 효율적인 구조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R 모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SR 모듈은 여기 보시는 대로 디코더와 유사하게 유넷 구조를 DDPM 방식으로 학습시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실제 화이트 노이즈를 원하는 수준의 고해상도 이미지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많은 수의 반복 연산이 필요하고 고주파 신호가 잘 복원되지 않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는 실제 서비스에서 해당 모델을 사용할 때 원하는 품질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혹은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일반적인 SR 모델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새로운 구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N스텝 안에 이미지를 고해상도로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N-1 스텝까지는 기존에 학습된 SR 모듈을 활용하고 마지막 스텝에서 새롭게 학습된 모델을 적용하고 이미지의 고주파 신호를 적은 스텝 안에 복원하여 적은 컴퓨팅 자원만으로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식을 설계하였습니다. 여기서 학습하는 부분은 마지막 스텝에만 적용되는 모델이고 이는 기존에 학습된 SR 모델 값을 초기 값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고주파 신호를 효과적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디노이징 오브젝티브 이외에 퍼셉추얼 로스와 어드버설 로스를 같이 활용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모델의 각 컴포넌트를 학습하기 위한 세부 내역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프라이어, 디코더, SR 모델 모두 1억 8천만 장의 고품질 이미지 텍스트 페어 데이터셋을 사용했고 여기에는 카카오 브레인에서 개발하고 공개한 코요 데이터셋에서 고품질 데이터 1억 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8천만 장은 외부에 공개된 다양한 데이터셋을 조합하였습니다. 학습 방식은 모든 모델을 스크래치부터 학습하였고 클립 모델은 VIT 라지 14 모델로 고정하였습니다. 모델별 파라미터는 1빌리언, 900밀리언, 1.4 빌리언이고 최소 1.2 밀리언 스텝만큼 학습하였습니다. 여기서 특이할 점은 샘플링 스텝을 언클립 대비 대폭 낮게 설정하여도 고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슈퍼 레졸루션 모듈을 저희가 고안한 방법을 사용해서 7스텝 만에 고화질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특이할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한 모델의 정량적 성능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정량적 성능 평가에는 CC3 밀리언 밸리데이션 셋과 코코 밸리데이션 셋에서 3만 장을 이미 추출하여 평가 셋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립 스코어가 0.3을 넘으면 텍스트와 이미지의 정합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실험 결과에서 두 가지 평가 셋 모두 0.3 이상의 스코어를 기록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와 생성된 이미지의 정합도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FID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ID는 실제 데이터셋과 생성된 데이터셋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낮을수록 더 좋은 생성 모델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코코 밸리데이션 결과를 살펴보면 언클립 논문에서 리포트한 숫자인 10.39 대비 다소 높지만 훨씬 적은 스텝으로 이미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저희의 구조가 품질을 크게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모델에서 생성한 몇 가지 이미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잡한 컨셉에 대한 대응 능력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다스베이더 모양의 고려 청자를 그려달라고 하였을 때 약간의 디테일에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스베이더 모양을 잘 표현한 고려 청자가 생성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슈퍼매스 위자드 캣을 유화풍으로 그려달라고 주문하였는데 이 역시 복잡한 컨셉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은 우주 비행사가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을 어린아이가 그린 것처럼 표현해 달라고 하였는데 약간의 디테일이 아쉬운 점은 있지만 요청한 컨셉을 모두 잘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진과 같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모델이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아기 강아지가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사진을 그려달라고 하였는데 얼핏 보면 정말 사진인 것처럼 디테일이 잘 표현됐다고 생각합니다. 인물의 경우도 해당 인물의 구체적인 모습을 잘 입력하면 디테일이 완벽하진 않지만 상당한 수준의 디테일을 사진처럼 생성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초상화도 유사하게 디테일, 특히 얼굴의 주름까지 잘 표현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지 베리에이션 능력을 모델이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봤습니다. 이미지 베리에이션은 입력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해당 이미지의 컨셉을 이해하여 비슷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태스크입니다. 여기에서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카카오톡 아이콘이 주어졌을 때 해당 아이콘의 문맥을 잘 이해해서 8가지의 유사하지만 다른 아이콘이 잘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인왕 재색도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모델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 3가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연구 프로젝트의 주제는 투스테이지 이미지 제너레이션 프레임워크인데, 그렇다면 먼저 투스테이지 이미지 생성 프레임워크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투스테이지 이미지 생성 프레임워크는 뉴립스 2017년에서 발표한 VQVA의 기초를 두고 있는 방식입니다. 먼저 원본 이미지가 주어지면 인코더를 통해 해당 이미지를 Discrete Latent Feature Map으로 변환합니다. 이를 디코더로 복원하여 원본 이미지와 유사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첫 번째 스테이지는 이미지가 잘 리컨스트럭션 될 수 있도록 인코더, 디코더, 코드북을 학습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가 잘 학습되면 Discrete Latent Feature Map에서 AR 혹은 디퓨전 모델과 같은 Non-AR 모델링을 통해 피처맵의 라이클리후드를 잘 모델링합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까지 학습이 완료되면 피처맵을 먼저 생성하고 디코더를 통해 고해상도 이미지를 복원하게 해줍니다. 여기서 이전에 소개드린 디퓨전 모델 대비 장점은 컴퓨팅 자원이 많이 필요한 슈퍼 레졸루션 모듈을 간소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투 스테이지 이미지 제너레이션 프레임워크의 매력을 느끼고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 3가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가지 연구 프로젝트는 카카오브레인의 이도엽, 김치현님, 포스텍 유태근 박사과정, 조민수 교수님, 한옥신 교수님, 서울대학교 한보영 교수님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인 RQVA는 CVPR 2022년에 발표되었고, 후속 연구인 HQVA와 드래프틴 리바이즈는 뉴립스 2022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프로젝트인 RQVA의 연구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투스테이지 이미지 생성 프레임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레이턴트 피처 맵의 해상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여기에서 오른쪽 이미지는 원본, 왼쪽은 원본 이미지를 64곱하기64의 디스크릿 피처 맵으로 변환시킨 것입니다. 디스크릿 피처 맵의 해상도가 클수록 이미지의 복원 성능은 뛰어나지만 스테이지 2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과 컴퓨팅 자원이 상당하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피처맵의 크기를 8 곱하기 8 정도로 극단적으로 낮추면 스테이지 2 학습의 부담은 줄어들지만 이미지 복원 능력이 떨어져서 생성된 이미지의 품질이 만족스럽지 않게 됩니다. RQVA는 이러한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효과적으로 줄이고자 고안된 기법입니다. 즉, 디스크릿 피처 맵 크기를 최대한 줄여주면서 이미지 복원 성능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본 그림은 RQVA의 전체 구조를 표현한 그림이고, 핵심적인 부분은 레지듀얼 퀀타이즈로서 이미지가 3차원 텐서로 변환시키는 부분을 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Z는 인코더를 통과해서 나오는 피처 벡터입니다. 이를 먼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으로 퀀타이제이션을 해줍니다. 그러면 Z와 이 K1 간의 레지듀얼 벡터만큼 정보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레지듀얼 벡터를 한 번 더 퀀타이제이션 해줍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 하나의 연속적인 피처 맵을 여러 레벨의 코드 임베딩의 합으로 근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코드 레벨이 늘어남에 따라 복원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정성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원 성능을 정량적으로도 분석하였습니다. 평가 매트릭은 Reconstruction FID로 숫자가 낮을수록 이미지가 잘 복원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드 레졸루션이 16 곱하기 16인 베이스라인과 비교해서 RQVA는 코드 레졸루션을 8 곱하기 8로 낮춰도 레이턴트 피처 맵의 각 포지션별로 4개의 레벨이 존재할 경우 유사한 RFID 성능을 얻어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스테이지 2 모델을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3차원으로 표현된 피처 맵을 입력으로 받는 오토레그레시브 모델을 설계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피처 맵의 공간적인 관계를 모델링하는 데는 매우 헤비한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고
특정 공간에서 코드의 레벨 간의 관계를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라이트한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적게 사용하면서도 높은 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이를 RQ 트랜스포머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RQ 트랜스포머 동작 예시를 간단히 애니메이션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과 마찬가지로 좌상단에서 우하단 방식으로 이미지가 생성되며, 픽셀 단위가 아니라 보시는 대로 패치 단위로 이미지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베이스라인 대비 생성 속도 향상이 얼마나 있는지를 측정하였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대로 피처맵의 해상도가 대폭 낮아져서 효과적인 모델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베이스라인 대비 샘플링 스피드가 대폭 향상됨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성 품질을 정량적으로 측정해 봤습니다. VQGen 1.4 빌리언 모델과 RQ 트랜스포머 1.4 빌리언 모델을 비교했을 때 파라미터 수가 같아도 RQ 트랜스포머가 더 낮은 FID를 기록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RQ 트랜스포머는 RQV에서 얻은 피처맵을 효과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빠른 샘플링 속도, 더 높은 품질 두 가지를 모두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RQVA의 확장판인 HQVA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RQVA의 한 가지 단점은 레이턴트 피처맵의 각 포지션이 담당하는 공간의 범위가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이미지를 계층적인 디스크릿 코드 맵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미지의 전체적인 부분을 먼저 생성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채우는 식으로 이미지의 생성 과정을 조금 더 의미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HQVA를 제안하였고, HQVA는 이미지를 탑 코드, 바텀 코드로 나눠서 표현하고 하나의 탑 코드가 공간적으로 다수의 바텀 코드를 담당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코드 조합의 가장 큰 장점은 탑 코드가 생성되면 바텀 코드를 병렬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하나의 탑 코드가 공간적으로 밀접하게 위치한 다수의 바텀 코드를 표현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갖도록 HQVA가 고안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테이지 2에서 이러한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RQ 트랜스포머 대비 더 빠르면서 고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모델을 설계할 수 있고, 이를 HQ 트랜스포머라고 명명하였습니다. RQ 트랜스포머 1.4 빌리언 모델과 HQ 트랜스포머 1.4 빌리언 모델을 비교해 보면 HQ 트랜스포머의 성능이 더 뛰어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HQVA를 통해 얻어진 계층적인 코드맵이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Q 트랜스포머와 HQ 트랜스포머의 공통적인 단점인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을 극복한 연구 결과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컨텍스추얼 RQ 트랜스포머라고 명명한 방식은 이미지를 단 방향이 아닌 양방향의 정보를 보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을 채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모델을 설계하였습니다.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드래프트 방식을 보시면 컨텍스추얼 RQ 트랜스포머를 통해 랜덤 마스크로부터 이미지가 생성되는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드래프트 과정은 이미지의 전체적인 부분을 먼저 빠르게 생성하고 다음 리바이즈 단계를 통해 이미지를 이터러티브하게 리파인하여 품질을 극대화시킵니다. 이미지 내에서 측정한 정량적 품질 평가를 확인해 보시면 1.4 빌리언 컨텍스추얼 RQ 트랜스포머 모델이 RQ 트랜스포머의 3.8 빌리언 모델 대비 더 우수한 성능을 제공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양방향 생성 모델을 기반으로 한 드래프트 앤 리바이즈 방식이 효과적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RQVA부터 HQVA, 컨텍스추얼 RQ 트랜스포머까지 이어진 저희의 경험을 바탕으로 첫 번째 소개드린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을 더 고도화하는 데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를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여 AI 산업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겠다는 다짐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